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방호공학과 석사과정 이정희라고 합니다. 제가 연구한 과제는 소규모 건설 현장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과학 고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연구 목적부터 결론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의 책임 범위는 확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공사비 50억 원부터 800억 원까지의 현장에 사망자는 24명으로 지난해 발생했던 16명보다 50% 정도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2024년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더욱 취약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될 과학과 세부 내용을 최근에 발생했던 사고 발생 유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연구하였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원인입니다. 사고 발생 유형을 보면 고용노동부 통계를 확인해 보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던 재해 발생 유형은 떨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깔림, 뒤집힘 순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고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건설 현장의 사업주나 노동주가 예를 들어서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대부분 미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떨어짐 사고 위험이 식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난간이나 추락 방호방을 미설치하거나 위험성 평가, 재해방 기술 지도 이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준에 맞게 미집행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의 원인들이 식별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과업을 저는 산업안전보호법을 연구해서 도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위험성 평가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를 근거로 실시하며 공사 착공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사망자가 5명 발생했던 모 기업의 건설 현장을 사고 조사한 결과 위험평가를 미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험평가 절차는 아래 3단계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겠습니다. 1단계는 공정별 위험 요인 도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떠한 위험 요인이 있는지 건설 현장에 포괄적으로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상 이제 공사의 메인인 본공사 위주로 실시할 게 아니라 이거를 보조하기 위한 전기공정, 소방공정 등도 다 포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별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근데 건설 현장의 의견을 들어오면 이 위험면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해야 되냐? 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제기하는데 제가 연구했을 때 최근에 발생했던 사고와 유사한 위험 요인이 해당 건설 현장에 있는지 점검을 해보면 평가가 가능할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단계 때 식별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떨어짐 사고에 대한 뭐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작업 계획서가 기준에 맞게 수립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러한
위험면에 대한 감소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수직 보호망이 설치되었는지,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었는지 등의 조치를 점검하고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부분은 대부분 최초 위험성 평가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년 연속 진행되는 연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기 위험성 평가라는 것을 추가로 실시해야 되고, 최초 위험성 평가 이후에 작업 공정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업체가 바뀌거나 뭐 이러한 변동성이 발생된다면 수시 위험성 평가란 것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방 기술 지도입니다. 재해방 기술 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를 근거로 실시해야 되며 공사 착공 후 15일 간격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건설 현장이 안전관리자가 미선임되므로 이에 대한 취약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2022년 8월부터 공사비 120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재해방 기술 지도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 대상은 공사비 1억 원 이상,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되며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기준은 낙찰률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적용 공정은 건설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해당되며 건설공사의 범주에는 건축, 토목, 산업설비, 조경공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재예방 기술 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사 진행 시점에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위험 요인 식별에서 멈출 게 아니라 다음 기술 지도를 실시하기 전까지 반드시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한 조치 과정이 선행돼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입니다. 이에 대한 실시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이며 산업재해보상법을 적용받는 2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모두 이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용 가능 범위는 어, 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비, 안전보건 교육비, 행사비, 뭐 안전관리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집행 가능하겠으며 사용 불가 항목은 공사 내역서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아니면 작업자 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공사 현장과 다른 공간의 구분을 위해 설치한 펜스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점검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기준에 맞게 집행하지 않는 부분도 식별이 되지만 공사의 공정률별로 집행해야 될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시공사에서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근거로 실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11월에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모 물류센터의 건설 현장을 사고 조사해 본 결과 안전보건 교육도 미실시한 부분이 식별되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은 관리 감독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특히 소규모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관리 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현장 대리인이 안전보건 의식과 지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관리 감독자 같은 경우에는 16시간 매년 받아야 되고, 기초안전교육, 정기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은 근로자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근로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어, 조직원들의 자발적인 안전활동에 대한 참여입니다. 근데 안전활동에 대해 참여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그런 활동들이 이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예방의 첫 번째는 위험 요인에 대한 인지 능력 함양입니다. 발주처에서는 어, 이러한 그 안전보건 교육들이 기준에 맞게 시공사에서 이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소규모 건설 현장은 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사실상 부재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들이 위험수 평가, 재해방 기술 지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행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건설 현장을 점검해 보면 앞에서 제시한 필수 과업들이 어, 관리 감독자의 지식 부족으로 생략 또는 미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식별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국토안전관리원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컨설팅 활동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신력 있는 기관도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소규모 건설 현장을 마킹하기엔 좀 제한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 결국엔 발주처입니다. 발주처에서도 이제 안전보험 조직을 활용해서 이러한 필수 가업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문화가 확산되도록 자전적인 점검 시스템과 조치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어,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이 좀 등한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 발전 노력, 안전관리 측면을 보호하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규모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건설 사업 관리가 주 목적이지만 CM이란 제도를 활용해서 안전 부분의 취약점을 좀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건설 현장도 이런 대규모 건설 현장과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측면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면피성 목적이 아니라 좀 CM을 좀 활용하는 부분도 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단순하게 이러한 부분만 제시를 했지만 어,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양한 수단에 대한 고민과 제도적 개선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 문헌은 건설 안전과 산업 안전,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연구지와 그리고 가이드북, 그리고 발표 자료 등을 참고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